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5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아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벚꽃도 정말 많이 피고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었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비가 내리면서 다시금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다음 주에 있을 완연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올라가나 싶더니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 흐름이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골을 외칠지 아니면 스톱을 외칠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진행해 주실 우리 민쌤을 다시 한번 모셔봐야겠죠.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이 승률이 높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선생님의 승률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높은 승률을 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만의 전략이 오늘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승률은 솔직히 좋아서 좋은데요. 매우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점이 휴전이 발표가 된 시간이에요. 휴전 2주가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휴전 소식 다음에 시장이 정말로 반등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절체절명의 리스크 포인트에서 저번 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이 트럼프 편을 들어줘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0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해줘서 시장이 트럼프를 한번 살려줬지 않느냐.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트럼프 이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이번에도 시큰둥 했었죠. 시큰둥 했었는데 결국은 탔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확정적으로 2주간 휴전이라는 말에 시장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반등을 했어요. 정말 이게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게 휴전이 주는 이번 주 전부예요. 이게 이번 주 전부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휴전이 발표가 된 다음에 있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을 침공을 했는데 전후 가장 강력한 폭격을 해가지고 사상자 또한 피해 또한 가장 컸고 보니까 민간인 어린아이들 정말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뜻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SNS나 등등의 글들을 보면 이제 참을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규탄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정말 말이나 됩니까? 휴전을 했어. 그랬는데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갖다가 침략을 했어. 근데 이게 휴전 내용이 아니다. 휴전 협상이 아니다. 우리 옛날부터 그 외에 악덕업자들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공공한 사람들 데려다가 계약을 하는데 좋은 모습을 위에다 딱 쓰고 정말 아주 그거 만약에 어기면은 그 악덕업자들이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 궁박한 사람 그들을 갖다가 막 갈취하는 그 방법이 보이지 않게 살짝 깨알만하게 뭐 이럴 때는 뭐 엄청난 피해를 준다 뭐 이런 어떤 기획인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정말 이런 게 전 세계상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쟁 간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 어떤 그 상황은 아까 그 레바논 폭격에 대해서는 그 레바논 문제는 휴전 협정 사항이 아니다. 이라는 레바논 문제를 빼고 나서는 그게 더 이상 휴전 협정
지속할 수가 없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해도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이게 너무나 이제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현재 이게 이제 5분봉으로 볼 모습입니다. 이게 5분봉의 모습인데 이렇게 급등을 주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나스닥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줬어요. 이게 휴전과 동시에 이렇게 급등을 주긴 줬습니다. 그랬는데 레바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항상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은 모든 시황의 기준을 두는 것은 나스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지금 계속 통일되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4,000을 훌쩍 넘어서 25,300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 25,222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마치 이게 휴전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바라던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게 뭐 휴전이 무효가 되네 어쩌네 했어도 시장은 그런 어떤 불합리함을 갖다 누구나 같이 공감하는 반면에 그 공감하는 것과 또 다른 그 모습으로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어떤 트럼프의 휴전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더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더는 이렇습니다. 이더도 지금 보이시면은 여기가 바로 그 휴전 협정이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여기가 이 점입니다. 2058 검정관에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205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0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화요일 날 밤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 밤부터 이더 선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야, 이거 뭐 과연 휴전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때 이제 이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빨리 휴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밤 사이에 너희 문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막 말을 했어요.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트럼프의 어떤 성격상 단순한 수사 레토릭이려니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장은 결국 그렇게 쭉쭉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8일 날 0시 1시죠. 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게 이제 막 밤 사이에 한 문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없다는 이런 협박 속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그러다가 휴전 시한이 이제 수요일 날 오전이란 말이에요. 오전 아침 8시경이란 말이에요. 이제 임박을 했어. 근데 이 시점이 뭐냐면은 0시 1시 그러니까 밤 1시예요. 8일 날 밤 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시장이 참 영악한 게 꾸준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1시간 봉이니까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대여섯 시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보세요. 다시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인류 문명이 밤 사이에 한 문명이 없어질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협박 어린 그런 소리. 그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안 오면 진짜 뭔 일이 일어나. 큰일 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5시간 동안 천초자금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이 방송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전달자의 입장에서 어느 포인트를 둬서 더 강하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져요. 화면이 막
응? 두바이에 막 고층 빌딩에 막 불이 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비록 파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위협이 없고 사람의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깜짝깜짝 놀란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진짜 시장이 원하는 소리, 진짜 참소리에 잡아내기 어렵고 그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다양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 참 소리를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나머지 뭐야? 노이즈는 걸러야 돼. 그 노이즈를 어떻게 걸러야 되느냐? 이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걸르는 게 아니고 얘가 답이라는 거야. 얘가 답이에요. 얘가 이미 답이다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그 참소리를 잡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시장에 순응하는 목소리가 저는 참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이 시장이라는 녀석에 주는 어떤 의미, 이런 말 있잖아요. 얘 시장의 IQ는 200이 아니고 2000이랍니다. 2000.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밤사이에 오늘 밤 안에 너희들 뭔 휴전협상 안 주면 밤사이에 널 문명 사라져. 이 협박. 이게 떨어져. 어떻게 여기서 그런 협박을 받고 이렇게 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그 협박이 그냥 온 누리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임박한 거야. 앞으로 7시간, 8시간 아니면 진짜 뭔가 난리가 나. 아니면 저 가부간의 결정이 나. 그럴 때 시장은 꿈틀꿈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해서 전초전 뭔가 교두, 상승의 교두를 마련하더라. 요런 걸 잘 봐야 돼, 이런 걸. 그래서 리스크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무너지면은 난리 난다. 여기서도 2058에서 이런 선이 무너지면 난리 난다. 맞아요. 이게 리스크 포인트야. 그런데 그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에서 뭔가 작용을 해. 꿈틀꿈틀해. 그걸 잡아내야 돼. 그리고 그 잡아낼 때 그 움직임 속에서 그 주변에 어떤 동인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게 꿈틀꿈틀하는지를 잡아내야 돼. 어떤 기사 아티클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4대 종목의 나스닥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러셀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S&P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비교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여기 이제 드디어 그냥 말지는 않겠구나,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이미 발표 직전에 발표 났을 때는 이만큼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말이 아티클 기사로화 됐을 때는 여기. 그러면 이만큼 올라,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올 걸 알고 여기서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앉아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제가 그래도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게 제 수업의 포인트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과 이더리움 차트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우리 시장을 놀래키는 일들이 역시나 나와줬었는데요. 먼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종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시적인 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변동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반등의 흐름이 얼만큼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연속성에 관해서 아마 많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 만큼 오늘 저희 방송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주말에도 받아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 오늘 한번 꼭 공부를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50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민쌤의 실시간 교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교육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구체적으로 차트에서 정확한 지점을 찍어보면서 그때 실전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귀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58 여기가 2058이 저점 부분입니다. 여기 흐름이 뭐냐면은 트럼프의 지구상에서 한 문명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밤 사이에 너희들 결정해라 라는 정말 초유의 듣도 보도 못한 문명 소멸.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을 대통령이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언급은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경제 방송이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말을 반드시 유감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남기고는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유감스러운 그런 협박, 공공연한 협박이 이게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감스러운 협박이 짓눌렸음에도 불구하고 2050 우리가 어디서부터 올랐냐면은 1900부터 왔습니다. 1900, 2000, 2100 바로 직전에 거의 2200까지 갔다가 이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50까지 그래도 2100선은 무너뜨리지만 2000은 지켜주더라. 요 라인 이게 리스크 포인트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뭔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뭔가 보세요.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겠습니다. 뼈다구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하락 추세 전환이 됐고 여기서 힘을 수렴의 완성이 됐습니다. 매일 항상 봐야 되는 건 이건 수렴의 완성을 봐야 돼요. 수렴이 완성이 되었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완전히 일치를 해서 합체를 했어요. 합체는 money다. 합체는 돈이다. 합체되는 순간 분명히 일 낸다. 이게 1시간 봉의 그림이라 그렇지 이걸 5분 봉이나 1분 봉으로 보면 난리 납니다. 이게 아주 큽니다. 이게 지금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이더 선물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미 여기가 새벽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이미 참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영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시장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걸 이제 작은 봉으로 제가 이제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게 좀 화면상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 작은 그림이 위에서 꼬리 달리고 막 누르고 위로 오르고 지금 이 변동폭이 막 이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흐름을 보고 리스크 포인트인 2058은 떨어지지 않고 2050 부분은 지켜주고 여기서 위아래 업앤다운 엄청난 무빙을 거쳐서 나름 가장 중요한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위아래 대나무가 쭉 클 때 마디 이렇게 손가락 마디처럼 이게 마디가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대마디 큰 마디를 형성하는 거예요. 마디가라는 거는 손가락의 마디처럼 중요한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대목이에요. 2050 부분인데 여기서 역시나 중요한 마디가인데 여기서 역시 위아래 치열한 정말 빼앗길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이 자리를 내줄 수 없다.
그게 여기거든요. 그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여기가 안 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분봉, 1분봉으로 확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다? 뭐 구체적인 말이 안 나왔어요. 휴전 협상이 2주라는 그 단발성 한 줄짜리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폭등자리거든요. 그게 조금 구체화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보고 나서는 누가 몰라 이걸 보면 이거 누가 몰라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당연히 당연히 휴전을 안 하면은 트럼프도 돌아가시고 이란 하메네이도 돌아가시고 정치적으로 정책 해명이 끝나고 둘 다 중요한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높으신 트럼프도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하메네이도 아무리 부모 형제가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 폭발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개인의 분노보다는 국가적인 분노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는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협상, 휴전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특별한 우발적인 어떤 전쟁의 상황, 전쟁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닌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엉뚱하게 1, 2주 정도는 막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하방으로 가는 것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트럼프 말대로 잠 자고 나면 인류 한 문명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때 이미 예측을 하고 205 제가 실제로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자, 보세요. 이게, 여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미안할 정도로 특혜를 얻었네요. 2092. 와, 말 돼요? 2092에 롱, 상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언제 팔고 나왔냐면 2263에 팔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진짜 이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아까 그런 막연하게 막 위협이나 어떤 막 무서움이나 막 이런 거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고 싶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딱 잡고 있으면 참소리를 딱 잡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왜? 쉽게 생각해봐. 밤사이에 한 인류 문명이 없어져? 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트럼프가 아무리 막가팔아도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아까 48이었잖아요. 48, 50 이게 최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평단이 위에서도 사고 밑에서도 사고 그래가지고 결국 2092가 됐어요. 샀으면 이제 참아야지. 꾹 참어. 그래서 어디에서 팔았어? 여기서. 여기서 팔았어요. 자, 여기서도 중간에 222 정도 되면 팔아야 돼. 여기 어디 가잖아. 여기 잠깐만. 90 여기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92에서 이전에 이거 다 표시를 못했지만 이전에 92에 들어간 거 대략적으로 160 정도에서도 이미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고 싶은 방향, 시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참소리다. 내 주관적으로 너무나 막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막 트럼프 막 사정없이
위협을 주는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92에 들어간 거 150 정도 뒤면은 일단 반절 정도 수익을 팔고 그 다음에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160 정도까지 올라가서 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익은 이렇게 좋았는데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 아픈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민쌤의 승률까지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민쌤께서는 정말 놀라운 수익률 그리고 승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도 민쌤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투자해서 용기를 같이 한번 얻어가고 싶다. 또 승률을 같이 한번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늘 수업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민쌤의 라이브 강의 통해서도 같이 공부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이죠. 오늘 밤 9시 30분경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지표 발표 전후로 아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받아가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 저희가 라이브 강의도 같이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QR코드를 준비해 뒀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민쌤의 라이브 강의 이 해당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나만의 매매 원칙을 세워가는 게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쌤께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시장에 노이즈가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동시에 리스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아직 초보자라서 시장의 리스크 포인트가 무엇이고 또 참소리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방송 이렇게 QR코드도 같이 한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민쌤의 라이브 강의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같이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저번 주에도 전형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다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침에 그 모습이었고요. 예, 휴전 협상이라는 소식을 나오기 직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있었죠.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부터 꿈틀꿈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다다다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조짐이 보여서 6시부터는 꿈틀꿈틀 이제 뭔가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야, 6시부터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모양으로 올라갔나 보자고요. 새벽 4시에
가고 싶은 방향은 이미 나왔어요. 상방이야. 자, 살짝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아직까지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트럼프의 아주 정말 비상식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6시까지 오니까 야 그래도 뭔가 실마리가 있겠네라는 것을 시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스마일 표시를 보여줬는데 이때부터 모았던 것이 여기서 위에 있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살살 벌어지면서 모든 무빙은 수렴과 발산이라고 했는데 수렴의 완성이 여기서 이미 수렴의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힘의 발산부터 여기서부터 발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뼈다구 위에 있는 게 전환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기준선인데 뼈다구가 겹치는 게 있는가 보셔요. 자 여기까지 뼈다구 하나도 겹치지 않았죠. 요거가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스팬 공간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스팬은 뭐냐면 이거는 추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팬이 추세입니다. 자, 이 스팬이 추세인데 추세의 훼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꾸준히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5분 봉으로 보니까 아까 1분 봉으로 볼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라인을 다 지켜줘요. 아래 기준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받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전환선마저도 계속 지켜줘요. 계속.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위로 계속 볼린저 밴드 위를 계속 타고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빨간 선이 21선인데 21선은 뭐 터치한 게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상승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 저번 주에도 딱 이게 한 번 나왔거든요. 상승 패턴, 전형적인 상승 패턴 일주에 딱 한 번만 이 자리를 잡아도 한 달에 한 번만 잡아도 농사 다 짓습니다. 이게 저희들 하는 매매의 가장 특장점이에요. 매일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중요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다니까요. 그게 여기였어요. 여기서 농사 다 진 거예요. 이만큼 해서 농사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근데 이게 패턴을 보면 여기서 기준선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아.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끊임없이 스팬을 유지를 해. 기가 막혀. 이거 기가 막히다고. 그러고 가장 쉬운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계속 타고 가. 이렇게 타고 가.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21선을 한 번도 어디 훼손한 적 있어요? 하려다 말았어. 여기 아직 시동 부릉부릉 부릉부릉 하고 있지. 아직 부릉부릉 가속도가 안 붙었잖아요. 그때 겨우 한 번 딱 봤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멀어. 아이고 여기는 뭐 더 멀어. 폭발해. 자, 부릉부릉 터치 한 번 겨우 해. 지금 받아. 한 번도 터치 안 해. 폭발해. 화산 폭발. 이게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바이블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온다니까. 이걸 잡는 것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내공의 레벨이 확 높아져요. 잠시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꼭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골을 맺히고 또 언제 스톱을 맺혀야 할지 이 타이밍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매매에서
100% 승리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민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상승 패턴, 전형적인 상승 패턴은 우리가 잡아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민쌤께서 이 해당 패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려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오늘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같이 만나볼까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마일 표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릉부릉 출발, 부르르릉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황이 오면, 이 정도 오면 여기서는 모든 물량을 내가 10개를 갖고 있다고 봐요. 10개를 지금 물량을 갖고 있어. 그러면 5개, 5개, 우리 전문 용어로 이거를 우리는 반절 털어라. 반절 이익 실현해라. 그래서 반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반털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레벨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여기서 지금 얼마를 먹었어요? 거의 200포인트를 먹었어요. 200포인트. 200포인트를 먹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야, 팔어 했는데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여기서 반절 판다는 게 다 팔아버렸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절은 팔아라, 반팔. 근데 이때 막 흥분하다 보면은요, 좋은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다 에브리바디 반팔을 하는 그 와중에서 막 흥분됐잖아. 수익도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아버렸네. 그래 다 팔으면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다 팔면 바로 들어올 것 같죠. 이미 떠난 버스 다시 못 탑니다. 떠난 버스 막 뛰어가서 탈 것 같죠? 못 탑니다. 이미 부릉부릉 하고 떠난 버스는 요즘은요 이렇게 손들어도 안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 정류장에서 한 10m만 더 지나가면은 세워줘서 타면은 그거 이제 잘못하면은 사고 난다고 기사님들이 안 태워주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내리잖아요. 이거 정류장 아닌가 봐 하고 다시 타려면은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반절 수익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뭐 50포인트 먹고 나온 사람, 뭐 70포인트 먹고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려 200포인트 가까이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저도 여기서 이미 반절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단 줄먹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줄 때 줄먹 하셔야 돼요. 줄먹해서 리스크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들어갔어요. 진입, 반털, 그 다음에 여기서 홀딩. 이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진입, 반털, 홀딩. 근데 이제 여기서 다 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매매가 한 번 털고 나면 여기서 들어올 것 같죠? 못 들어온다니까 실제로는. 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항상 줄 때는 반드시 보니까 반절 정도는 항상 이익 실현하시고 봐야 돼요. 그 뭐 얼마에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때는 뭐 50포인트 먹고 나오고 어떤 때는 70포인트 먹고 나오고 어떤 때는 100포인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주 일주일에 한 번 있었던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잖아요. 이거 하루로 이거 딱 한 방으로 이거 한 파동으로 일주일간 매매는 끝난 상황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레바논 사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나마 잘 버텨준다는 거. 고점 대비 그래도 폭락은 않고 한 100 정도 포인트에서 100p 정도에서 잘 방어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 그래도 자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상방 포인트가 어마하게 2243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2243.
이렇게 올라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레바논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폭락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까지는 와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와 이거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은 관점을 두고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과 이제 과거 거는 이제 그만하고 만약에 민여담 네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지금 2193까지 내려왔는데요. 2180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네요. 180 라인을 지켜줍니다. 180 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현재는 바로 직전에 저 위에서 오늘 오전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방 공략을 했습니다. 하방 공략을 다른 때 지금 저의 전체적인 뷰는 뭐냐면 뷰 상방, 좋은 상방, 타점, 저점 매수지만 지금은 관망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평소 물량의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아주 적은 물량으로 하방 공격을 수업 들어오기 직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뭐다? 뷰와 상관없이 뷰는 여전히 지금 현재 있어서 뷰는 여전히 아직까지 큰 뷰는 상방 뷰는 아직까지는 상방 공격의 방향 존도 아직까지는 상방 타점도 크게는 아직까지는 상방이지만 현재는 뭐다? 기다리는 시간 기다린다. 뭘? 더 좋은 상방 자리를 기다린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때는 안 해도 된다.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사람들은 물량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물량을 아주 팍 줄여가지고 하방 공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의 관점입니다. 자,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건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요. 자, 좀 더 큰 그림으로 1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시간 봉의 흐름은 또 이렇습니다. 자, 1시간 봉의 흐름은요. 역시 상방입니다. 역시 상방이에요. 1시간 봉의 흐름은 역시 이거예요. 보세요. 자, 이걸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도 잡았다. 이게 뭐냐? 네타냐후가 반성을 했는지 세계적인 비판이 있는 걸 아는지 그래. 한번 직접적인 협상이라면 레바논하고 아마 합의할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합의하려고 막상 닥쳐보니까 서로 관점이 너무 달라.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간 거는 뭐다? 이 올라간 거는 여기는 네타냐후가 그래 우리 한번 협상해보자. 레바논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보자. 그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서로 관점이 너무 달라.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이잖아요.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는 지금 하방으로 아주 적은 물량으로 한 평소에 10분의 1 물량으로 약하게 하방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바에야 리스크에 상존해서 오픈돼 있으니까 아예 안 하고 관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언제 매매 포인트는 뭐냐? 반드시 온다는 거지. 이런 그림이 또 온다는 거지. 이런 그림이 와. 아직은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리스크 포인트, 나스닥의 가장 리스크 포인트는 24,000포인트를 아직은 하회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여기 김민아 학교님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한 번 더 주세요. 예,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전형적인 상승 패턴도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상승 패턴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잘 한번 배워보면 이제 다음번에 상승 패턴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기회를 잘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5분 정도 넘게 남았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민쌤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민쌤이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공부를 같이 한번 보면요. 이 시장의 흐름을 익히고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라이브 강의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 볼까요? 예, 다시 차트로 돌아올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더 1시간 봉을 전체로 한번 본 겁니다. 이 전체 한 봉. 그냥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방 분위기 한번 탈 거요. 그다음에 2번 탈 거요. 3번 탈 거요. 가장 큰 상방이에요, 이게. 기준봉. 상방의 가장 큰 기준봉. 이게 이제 1시간짜리 봉입니다. 이게 1시간짜리. 이더 1시간짜리 봉인데 여기가 상방 기준. 두 번째, 상방 기준. 상방이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상방이야. 상방 세 번째 기준. 자, 전쟁 이후에 있어서 최근 거예요. 한 번, 2번 슈팅, 3번 슈팅. 지금은 뭐다?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이게 다음 주 뷰입니다. 다음 주의 전략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요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요거를.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으로 볼게요. 자, 5분봉. 자, 5분봉으로 이렇게 봐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5분봉의 모습. 5분봉의 모습. 자, 여기입니다. 야, 이렇게 엄청났어. 여기 이거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뷰가 상방이라고 그래서 상방만 기다린다고 있으면 돼, 안 돼? 여기서 안 되지. 여기서는 이거 10분의 1. 10분의 1 또는 5분의 1. 5분의 1 물량을 팍 줄여.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모든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뭐다? 매 시간마다 하는 거. 앵커님, 모든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뭐다? 물량 관리.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평소에는 내가 10개를 했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전체 메인은 상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명백하게. 근데 여기서 상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하방 물량을 잡되 이때는 물량 관리를 처음부터 손절을 저는 물량을 통해서 합니다. 그건 이제 시간 나면 이번 시간에는 어렵고 손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이더 선물에 있어서 가장 특장점은 뭐냐면 나스닥이나 기타 등등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손절을 물량을 통해서 손절을 할 수 있어요. 요거가 핵심입니다. 물량을 통해서 손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10개를 들어갔어. 여기서 그럴 일은 하방으로 들어가는 거 처음부터 10개 평소가 있는데 10분의 1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물량으로 이미 손절의 리스크를 없앤 상태지만 거꾸로 진짜로 나는 여기서 바보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10분의 1 물량이지만 여전히 나는 상방으로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의 10분의 1에 90 내지 60%를 물량을 팍 줄여. 여기서 말 그대로 물량을 줄이고 그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여기서 덜어낸다고 그러죠. 여기서 70 내지 60% 덜어낸 거를 이 낮은 가격에서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손절은 뭐를 통해서 한다? 물량 조절을 통해서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있다면 7, 8개를 미리 딱 팔고 그 파는 거를 덜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덜어내고 이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것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쌤께서 강조하시는 물량 조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의 수업들을 꼭 복습을 해주시면서 안전하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